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함수의 연속, 중단원 문제 풀어볼 거고요.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입니다. 일단 1번 먼저 갈게요.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x는 1에서 불연속인 이유 설명하라고 했는데 1번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그쵸? 좌극한, 우극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1번은 x는 1에서 불연속이죠. 2번 같은 경우는 극한값은 존재해요. 그리고 함수값도 존재하죠. 하지만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는 x는 1에서 불연속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음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라. 그건 이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 그거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fx는 x- 절대값 x입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사실 그래프 그려서 풀어도 돼요. 그래프 그려서. 자, 그래프로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이거 모르는 그래프인데요 라고 하지 마시고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절대값 아니 0 되는 값, 즉 x를 기준으로 x가 0 이상일 때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범위로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x가 0 이상이면은 절대값 x 그냥 뭐 돼요? x 되죠? 그래서 x 빼기 x니까 여기 0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는 2x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fx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2x 그래프처럼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2x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서 x가 0보다 작은 부분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x가 0 이상일 때는 y값이 쭉 0만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예요. 쭉 가다가 0에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바로 y는 fx죠. 그럼 이거 x는 -2에서 당연히 연속이에요, 아니에요? 연속이죠? 여기서. 그쵸? 쭉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거 식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식을 이용해서 풀 거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요거랑 f-2 함수값이랑 같은지 다른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쉬운 것부터 갈게요. 함수값 구해보시면은 x에 -2 넣으면은 -2 마이너스 절대값 -2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나오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어떻게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fx가 지금 x가 -2로 가니까 fx가 음수인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fx가 음수.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때 fx는 2x가 되는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그럼 뭐예요? 대입하시면 -4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구나. 따라서 x는 -2에서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도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식으로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되셨나요? 네, 두 번째 볼게요. fx는 x 더하기 2분의 절대값 x. 얘는 조금 뭔가 어려워 보인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자,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물어봤죠. 근데 이거 분모 어떻게 돼요? x가 -2면은 분모가 0 되죠. 그쵸? 그럼 이거 x는 -2에서 함수값 존재해요? 함수값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연속이 아닙니다. x는 -2에서 극한값이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애초에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연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프를 그리던가 뭐 극한값 구하던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일단 함수값 없으니까 불연속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다음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해라. 1번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실수 전체 집합에서 다 연속이에요.
그쵸? 2번 fx는 x 플러스 6이다. 6분의 1이다. 그럼 요거는 분모만 0이 아니면 돼요. 즉 x가 마이너스 6이 아닐 때 x가 마이너스 6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6일 때 그리고 그때만 불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4번 갈게요. 주어진 방정식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자, 그러면 이 표현 방정식이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뭐 쓰는 거예요? 사이값의 정리 쓰는 거죠. 이 표현 자체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거 보이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뭐다? 저 방정식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을요 fx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구간의 양끝 값을 대입해 보라고 했었죠.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뭐예요? 음수 나오죠? 마이너스 2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음수라는 게 중요합니다.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요. 자, 그랬을 때 f0 보죠. f0은 그냥 뭐예요? 3이죠? 3이니까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저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고 1을 대입했을 때 양수 3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이 fx 얘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죠. 그쵸?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제 연속이네요. 그러면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이어질 때 뭐 얘가 이렇게 이어질지 아니면 뭐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연속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은 이 지점 x축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가 생긴다? 실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이거 1이 아니라 0이죠? 네. 따라서 우리는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0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 라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이값의 정리는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으로 가겠습니다. 42페이지 5번 문제 보시면 다음 함수가 x는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조사해라. 자, 연속 불연속 어떻게 따진다? 극한값 함수값 같은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구하시면 되고 f2 따로 구하시면 돼요. 둘이 같은지 봅시다. 그쵸? 자, f2는 일단 5예요. 그쵸? 저 너무 쉽죠? 저 일단 지워두고 우리의 문제는 사실 얘거든요. 극한값 계산인데 자,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 드리는 건데요.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는 가까이 간다는 거지 x가 2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x는 2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fx는 뭐다? 이때 fx는 무슨 fx예요? 이 위에 있는 식을 쓰셔야죠. x가 2가 아닐 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 fx는 요거를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위에 있는 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자, 요렇게 쓰면 되고 이거 분자 x-2로 인수분해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분자 2 넣어보시면요 0 되죠. 분모도 0 돼요. 그럼 0분의 0꼴이구나. 그러면은 분자 인수분해 해가지고 x-2 약분해야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드셔야 됩니다. 그럼 분자 2 넣어가지고 0 됐으니까 x-2를 인수로 가지죠. 근데 여기 최고차항이 2x 제곱이니까 얘는 2x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상수항이 마이너스 2죠? 그럼 마이너스 2랑 곱해서 마이너스 2 나오려면은 그냥 플러스 1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x-2, x-2 약분해주고 남는 거 2x 플러스 1의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4 더하기 1이니까 요 값은 5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마침 뭐랑 같다? 함수값 f2는 5와 같죠. 그쵸? 우리 함수값 구했을 때 함수값은 5죠. 그러면은 5 같다.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니까 x는 2에서 연속이 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일단 극한값 구합시다. x가 2로 갈 때 fx 구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x는 2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fx는 위에 있는 식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절대값 있을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절대값 있을 때 절대값 많이 0 되는 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x가 2일 때 기준으로 나눠야 되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 x가 2로 갈 때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을 나눠봐야 되는 상황이죠. 이게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갈 때랑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갈 때랑 절대값이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우리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볼 때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할 게 늘어났죠.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자, 그러면은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갈 때 이건 x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 많이 0보다 작아져요. 그럼 절대값 벗겨지면서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2에 가까이 갈 때 요거 마이너스 붙이면은 요렇게 계산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행히도 저기는 x-2는 약분이 되죠. x-2 지워주시고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쵸, 마이너스 x 하나만 남아요. 그러면은 뭐 한 번 더 쓰면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래서 2에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2에서의 우극한 구할 때는요, 자,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x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값 많이 0보다 커져요. 그럼 절대값 그냥 벗겨지면 되고, 그러면은 x-2 약분했을 때 x만 남게 되겠죠. 요거 약분하니까 남는 거는 x만 남더라. 그러면은 2 대입하셨을 때 2니까 당연히 요거 좌극한 우극한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고, 그럼 함수값이랑 뭐 비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요거는 x는 2에서 불연속이 됩니다. 자, 요렇게 판단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문제 6번으로 갈게요.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x는 1에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겠죠. 자, 그래가지고 극한값씩 세우시면 되는데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 이때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x는 1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fx식을 위에 있는 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뭐예요 이거? 0분의 0꼴이죠. 근데 루트 들어있으니까 뭐 해준다? 유리화 해준다. 네, 요거 함수 극한에서 많이 하던 그 계산입니다. 여기 와서 또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의 요 부분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죠. 이 부분 부호 바꾼 거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분자에 일단 곱하시면은 이거 플러스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분모에도 똑같이 플러스로 곱해주시면은 분자 분모에 같은 거 곱했으니까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 계산하실 때 이거 가운데 거 부호 바꿔서 곱했기 때문에 이 분자 부분 합차 공식으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으로 계산이 돼요. 자, 근데 앞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그냥 깔끔하게 벗겨집니다. 그쵸?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x 플러스 3이고 뒤에 거 제곱하면은 4죠?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분자에 뭐가 나와요? 드디어 x-1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분자 분모에 있는 x-1 둘 다 약분해 주면은 남은 거는 얘만 남죠? 요 부분. 자,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x에 1 대입해 주시면은 루트 4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결국엔 4분의 1이 남죠. 그래서 이거 극한값이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x는 1에서 연속이란 얘기는 뭐예요? 함수값도 똑같이
4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럼 따라서 a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a 값은 4분의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 갈게요. 두 함수 fx, gx가 x내에서 연속일 때 x내에서 반드시 연속인 함수. 자, 기억 보시면은 연속인 애들끼리 뭐 더하고 빼고 실수배하고 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연속이에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이거 fx 제곱인데 fx 곱하기 fx잖아요. 연속인 애들끼리 곱해도 연속이에요. 그래서 니은도 연속이죠. 근데 디귿은 연속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죠? 분모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디귿은 연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리을도 마찬가지죠. 저 gx제곱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선 연속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디귿, 리을은 반드시 연속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답은 기억, 니은만 되겠죠. 기억, 니은만 되고, 디귿, 리을은 뭐 반례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갈게요. 두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1번 보시면은 gx분의 fx인데, 자, 이런 경우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불연속이 생긴다고 얘기했죠. 자, 근데 분모가 지금 뭐냐면요, 얘예요. 이거 이대로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돼요? 분모가 언제 0 된다? 1일 때랑 2일 때 0이 되죠. 그럼 얘는 x가 1이랑 2가 아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다. 되셨나요? 이거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은 1이랑 2를 빼주면 되니까 1, 2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구간으로 나타내래요. 구간으로. 연속인 구간을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간이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그쵸? 또 어디도 되냐면요, 1부터 2까지도 돼요. 그리고 또 물론 다 열린 구간입니다. 2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이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되셨죠? 연속은 결국에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의 기호 그대로 다 쓰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잘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지금 제 교과서랑 여러분들 교과서랑 조금 문제가 다르게 나와 있네요. 자, 저거 좀 수정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루트 fx gx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루트 fx gx. 자, 그러면은 요 2번 가보겠습니다. 루트 fx gx라는 함수인데 이것도 그대로 대입을 해봅시다. 대입하시면은 fx는 x-1이었죠? 그리고 gx 아까 계산한 거 대입하면은 x-1 곱하기 x-2니까 요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바로바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언제 연속이 되냐면 이제 루트가 나오는 요런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요 루트 안에가 뭐가 돼야 돼요? 0 이상이 되어야지 정의가 되겠죠. 저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아지면은 저거 뭐가 됩니까? 허수가 되죠? 우리 그런 거 다루지 않아요. 자, 그래서 루트 안이 0 이상이 돼야 되는데 x-1의 제곱은요, 얘는 이미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그럼 쟤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보면 되냐면 그 옆에 있는 x-2가 중요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즉 x가 2 이상이어야 되니까 우리가 찾는 구간은 뭐다? 이 구간에서 2, 무한대. 물론 이쪽은 닫힌 구간으로 쓰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 함수는 연속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리식이 나왔을 때는 루트 안에가 무조건 0 이상이다 라는 거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8번까지 간단히 마쳤고 다음 문제 9번 갈게요. 9번 보시면 다음 주어진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그냥 그래프 그려보시면 바로 나올 거예요. 자, 1번
fx가 지금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죠. 그럼 2차 함수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쵸? 자, 그랬을 때 얘가 y는 fx고요. 구간이 마이너스 1,2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저 꼭지점의 x좌표 정도는 당연히 구해주셔야겠죠. 요거 fx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시면은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될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3이란 얘기죠. 여기에 x좌표가 2분의 3입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구간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그럼 저 꼭지점을 포함하죠. 자,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x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구간 그릴 때도 x는 2가 2분의 3에 더 가까이 있죠. 마이너스 1이랑 2랑 비교했을 때 2분의 3에 더 가까운 값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x는 2일 때 함수값이 x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보다 커지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닫힌 구간이고요.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보시면 되는데 그럼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겠죠. 그쵸?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나온다. 자, 그러면은 x에 2분의 3 넣어가지고 최대값 구해보시면요 2분의 3 넣으면은 요거 계산하셨을 때 4분의 13 나오죠. 나올 거예요. 최대값 4분의 13 나올 거고 최소값은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3 나오죠. 자, 여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프 잘 그려주시고 구간 표현해 주시면은 어디서 최대랑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이거 fx는 x 플러스 1분의 3이라고 나왔는데 저것도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프 그리실 때 유리함수니까 점근선부터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점근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일단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점근선은 x축입니다. 그리고 저거 x에다 뭐 넣어볼까요? x값에 2 넣어볼까요? x에 2 대입해 보시면은 3분의 3이니까 1이죠. 그럼 2,1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요 점을 지나겠죠? 자, 그러면은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랑 x축인 요런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2,1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대쪽도 그려지죠. 반대쪽도 점근선에 다을랑말랑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게 y는 fx죠. 그랬을 때 여기서 주어진 구간이 닫힌 구간 1,2예요. 그럼 닫힌 구간이니까 어차피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네요.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 어디서 나올지 명확하죠? x가 1일 때 최대값, x가 2일 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f1, 즉 2분의 3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아까 2 넣었을 때 1 나왔죠. 최소값은 1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눈으로 뭐가 위인지 뭐가 아래인지 확인해 주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0번 갈게요. 어떤 버스가 정류장 A를 출발해서 정류장 B에 정차한 후 C에 도착했대요. 네,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간 거죠. 이거 쓰기 힘드니까 그냥 그림으로 조금 그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A에서 B 거쳐서 C로 갔습니다. A에서 B까지 갈 때와 B에서 C까지 갈 때 최고 속력이 각각 60km/h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정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최고 속력이 60km/h였고 다시 멈춰요. B 정류장에 정차라고 했으니까 다시 멈춥니다. 그러다 쭉 달리면서
최고 속력을 60을 다시 찍어요. 시속 60을 찍고 C에서 다시 정지합니다. 그쵸? 그랬을 때 A에서 C까지 갈 때 버스의 시속이 40km인 순간이 적어도 몇 번 있냐라는 거죠. 아, 이거 우리 뭘로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요게 바로 사이값의 정리죠. 사이값의 정리. 자, 멈춰 있었다가 다시 말해서 속도가 0이죠. 속도가 0에서 60이 됐어요. 아이고, 속도가 0에서 60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은 40km/h였던 순간이 있었겠죠. 적어도 한 번은, 뭐 여러 번 있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번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60에서 0이 됐을 때도 적어도 한 번은 시속 40을 밟았을 거예요. 마찬가지 0에서 60 다시 됐을 때도, 다시 60에서 0이 됐을 때도 적어도 한 번씩은 속도가 40km/h였을 거예요. 그럼 몇 번이다? 최소한 4번은 시속 40km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사이값의 정리입니다. 자, 다음 11번 갈게요. 다음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도록 a, b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 점이 어디예요? 자, 이거 x가 그냥 1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절대값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x가 1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게요. 자, fx가 자 나와 있는데 저 식을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이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란 얘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 이상이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x가 1 이상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편의상 제가 범위를 이렇게 나눌게요.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단 작을 때,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눕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당하는 식은 얘예요. 세 번째 해당하는 식도 얘죠. 두 번째 해당하는 범위 얘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그냥 x가 1일 때뿐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약간 끊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렇게 안 되도록 a, b 값을 잡아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 함수값 같다, 그리고 x는 1에서 극한값 함수값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운다면은 당연히 a와 b 값을 구하실 수 있겠죠. 그쵸? 연속이라는 그걸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잔머리를 굴려볼게요. 그렇게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지금 요 그래프 자체가, 자, 일단 확실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y는 x-1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 0하고 1에서 x축이랑 만나는 요 2차 함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요. 요 녀석 언제 해당이 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 그러니까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때랑 x가 1 이상일 때 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x가 1 이상일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그려지는 게 바로 요 x-1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그래프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쵸? 그 그래프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에 그려져요. 그쵸? 이 사이에 그려지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막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죠. 이런 그래프가 끊어지잖아요. 그래프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이 부분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래프가 하나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럼 그 말인즉슨 이거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빨간색 그래프 저렇게 그렸을 때 빨간색 저 함수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아니면 노란색 식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나 값이 같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빨간색 식에다가 x는 1 넣은 값이나 노란색 식에다가 x 1 넣은 값이나 같아야지 그래프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함수값의 개념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저 빨간색 식 원래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는 없긴 하죠. 하지만 빨간색 식에다가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되고 그 값이 노란색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2와 같아져야 됩니다. 그쵸? 이 점은 마이너스 1,2예요. 그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오는데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식이 하나 도출이 되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x에 1 넣으면 나올 건데 저 빨간 식에다가 1 대입할게요.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되죠? 노란식에 1 대입한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1이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끝났네요. 여기 a, b 조건이 두 개나 나와 있으니까 연립해서 보시면은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b는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a, b 값을 그냥 극한 안 쓰고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익혀두시면 편하실 거예요. 자, 그럼 11번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2번으로 갑시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주어진 식을 만족한대요. 그랬을 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f-3을 구하려고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한 순간 무슨 일이 생겨요? 마이너스 3 대입하자마자 여기 0 되니까 f-3 곱해서 0 되죠. 그러니까 f-3을 저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뭘 알고 있냐?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x는 마이너스 3에서도 연속이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은 그냥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과 같아집니다. 이게 연속의 정의죠. 자, 그러면은 이제 fx를 구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 우리 위에 식에서요 x 플러스 3 fx는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x 플러스 3이 0이 아니면, 즉 x 마이너스 3이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양변을 x 플러스 3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fx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위에 거는 제가 한번 그냥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쓸게요.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어떨 때?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자,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fx를 어디다 대입해요? 여기 있는 fx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대입해서 계산을 합시다.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요거 x ax 제곱 더하기 b 그리고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미지수가 a랑 b 두 개나 있죠. 좀 간단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침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f2는 4라고 했죠. 요거를 왼쪽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면은 a, b의 관계식이 또 하나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x에 2 대입하시면 5f2는 뭐예요? 8a 더하기 2b가 되죠. 자, 그러면은 f2의 값이 4였으니까 f2가 4였으니까 8a 더하기 2b는 20이 됩니다. 그럼 4a 더하기 b는 얼마예요? 절반인 10이 되겠죠? 자, 요 조건 이거 이용하시면은 이제 a와 b의 관계식이 하나 나왔으니까 저거를 뭐 이제 b를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0이라고 해서 요 식에다가 대입해도 돼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요 극한값 있죠? 이거 어차피 지금 0분의 0꼴이잖아요. 분모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죠. 그럼 분자에 x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럼 뭐예요? 분자에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나온다? 그러면은 이미 하나가 나오죠? 이거 리미트 쓸 필요도 없이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9a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b가 마이너스 9a란 얘기죠. 그럼 끝났네요. b는 마이너스 9a고 4a 더하기 b는 10이에요. 그럼 이거 뭐 극한값 구하는 과정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연립하시면은 마이너스 5a는 1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b는 뭐예요? 18이 됩니다. 그럼 우리 fx 이제 구하실 수 있죠? 그쵸? 근데 극한값 구해야 된다. 문제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걸 구해야 되기는 하네요. 그러면은 그냥 구합시다. 자, 요 상황에서요, f-3이랑 같은 거 우리 아까 저거라고 했었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고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18 대입하시면은 식이 요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분자 우리가 예상했듯이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3을 포함한 상태로. 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 앞으로 빼내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9죠. 자,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x 플러스 3 약분해 줄 거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x에 마이너스 3 넣어주시면요 6 곱하기 6이니까 36이 나오게 되네요. 답은 36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연속이라는 거 극한값이랑 함수값 같다로 풀고 있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13번 갈게요. 드디어 마지막 문제네요. 연속함수 f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연속이겠구나. 그리고 fx는 f-x래요. 자, 여러분 이 조건 보고 이제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 게 무슨 함수? fx는 무슨 함수다? y축 대칭인 함수죠?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는데 그냥 x로 나왔어요. 요거 f가 y축 대칭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오른쪽에 식이 나와 있는데 f1, f2 두 함수값 부호가 다르고요. f3, f4 두 함수값 부호가 다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호가 얼마인지는 사실 몰라요. 모르지만 한번 뭐 점을 찍어 볼게요. f1이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f2는 0보단 작겠죠? 그쵸?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3이랑 4일 때도 보는데, 자,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적어도 몇 개인지 구하래요. 적어도죠. 그러면은 최소한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많을 때를 보는 게 아니라 제일 적었을 때 얼마냐. 자, 그러면 최대한 이제 실근이 적게 나오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일단 1이랑 2를 이어줄 때 적어도 한번 실근이 생기게 되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제가 3을 여기다 찍고 4를 여기다 찍었어요. 부호 다르게. 그러면은 2에서 3으로 올라갈 때 또 한 번 x축이랑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x가 3일 때 부호가 음수라고 할게요. 그럼 x가 4일 때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x축이랑 최대한 덜 만나고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실근이 여기서 1개, 2개 생기게 되죠. 이 이후로 그냥 계속 올라간다라고 치면은 더 안 맞나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라 이 함수가 y축 대칭입니다. 그럼 이 모양이 옆에도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막 이걸 일부러 막 이런 식으로 이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대칭이 되게 그냥 그러면서 x축이랑 안 만나게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y축 대칭이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 같게 잡아주고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 같게 잡아주고 마이너스 4일 때 그리고 4일 때 함수값 같게 잡아주면은 대칭된 형태로 이렇게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에서 지금 실근 2개 나왔으니까 왼쪽에서도 실근이 2개가 나와요. 그럼 총 실근의 개수는 적어도 4개가 나옵니다. 최소한. 지금 실근이 제일 적게 생기게 그림을 그렸을 때 4개죠. 물론 더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최소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x축과 안 만나게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4개의 실근을 가진다. 이것도 사이값의 정리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41에서 43페이지까지 다 풀어봤는데 복습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대단원 평가 문제 24문제도 다 한번 풀어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